안녕하십니까, 이시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좀 화끈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공격 충동성입니다. 사실은 이 공격 충동성이 너무 많아도 걱정이고 또 너무 없어도 걱정이고 또 이걸 적절히 조절을 못하면 또 큰 사고가 정말 사건이 발생하는 이런 정말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때로는 고마울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 공격 충동성은 이게 정말 양날의 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령요, 집에 여러분 밤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아주 막 긴장이 되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말 잘못하면 강도로 변할지도 모르잖아요. 이 경우에는 정말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달아나거나 안 그러면은 진짜 한판 싸우거나 뭐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럴 때는 만약에 내가 싸워야 되겠다. 그러면 굉장한 힘이 발동이 되어야 됩니다. 도둑과 싸우려니까 힘이 물론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반응을 이게 fight, flight, response 이렇게 싸우거나 달아날 그런 반응을 보이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겠죠? 가령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뭐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런 정말 공격 충동성이 우리 뇌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우리 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선은요, 이 스트레스가 팍 쌓이니까, 어쨌든 이게 우리한테는 힘이 생겨야 됩니다. 싸워야 되니까. 달아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싸울 때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소위 공격 충동성을 우리가 불을 지르는 것은 우리 뇌에는 그때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이 물질이 때로는 우리를 위험에서 구해주기도 하고 혹은 또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오래 가거나 또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클 때는 이거는 오히려 또 이 병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실은 내가 세로토닌 문화원을 우리가 만들고 할 때는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공격 충동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별로 그렇게 뭐 힘든 것도 아닌데도 걸리면 막 화를 내고 막 잿더리를 집어 던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만한 일이 왜 저럴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쉽게 공격 충동성이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굉장히 공격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게 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게 바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이 들어왔다. 굉장한 스트레스겠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쁘고 자 그런 그 때를 대비해서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분비가 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코티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코티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분비가 되면은 이 우리를 잘 방어를 해줍니다. 코티졸이라는 물질이. 그러니까 참 굉장히 고마운 그런 물질이죠. 그러나 그게 이제 너무 오래 가면은 이 코티솔이 바닥이 나버립니다. 다 따라 없어져요. 그런데도 계속 화가 나고 막 아주 공격적이거나 이것도 문제죠. 그렇게 되면은 이 코티솔이 잘 분비가 될 때는 웬만한 스트레스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계속이 되거나 또 별스럽지도 않은데도 괜히 그게 되면은 우리 몸에는 굉장한 스트레스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왜 올림픽 선수들을 보면은 소위 그 도핑 검사라 그래서 이 약물 검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그 약물 검사, 도핑 검사가 뭐냐면은 바로 이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코티졸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니까 여러분 이 물질이 분비가 되면 이 물질은 처음 얼마나 우리를 스트레스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걸 먹으면 가령 마라톤 선수도 이걸 먹고 뛰면은 그렇게 피곤한 줄도 몰라요. 그러고 굉장히 기록도 좋아지고 뭐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아마추어 정신은 아니죠. 그런 약물의 효과를 빌려가지고 뭐 가령 성적을 좋게 한다든가 이건 뭐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티졸이라는 것도 이게 적정한 시간이 있으면 되는데 이게 정말 다 바닥이 난데도 계속 스트레스가 걸려오고 계속 뛰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수준이 되면은 이게 좀 코티솔 분비가 완전히 바닥이 납니다. 그걸 우리가 연소 증후군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완전 연소 증후군.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이겨낼 힘이 다 바닥이 났는데 코티솔이 완전히 다 떨어지고 어떻게 뭐 해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힘든 이런 스트레스가 걸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방어해낼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완전히 뻗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노르아드레날린은 그럴 때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고마운 기능입니다. 내가 이제 도둑이 들어와서 한판 싸워야 된다. 뭐 달아나야 된다. 뭐 어느 쪽이든 그것은 나를 구해주기 위한 이런 이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정도의 이 참 공격 충동성을 정말 불을 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르아드레날린이 부족하면은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가령 우리는 요즘 우울증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공격적이지가 못하면서 충돌해지고 그렇죠? 얼굴에 뭐 생기도 없고 이런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운전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면은요, 여러분 차에 탁 앉으면은 그때부터 약간의 긴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오죠. 예. 근데 그 정도의 스트레스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뭐 쉽게 말하면 좀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전이라는 것은 역시 정말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상 호르몬이 분비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인데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운전도 못할 만큼 정말 작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거를 이겨내지 못한다면은 이것도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무슨 특별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동도 없고 또 의욕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무직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뭐 1인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많아도 걱정, 또 너무 없어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적정한 수준에서 이 공격 충동성이 잘 좀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또 이렇게 되면 이제 교감신경이 흥분이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교감신경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공격적인 이런 것이 교감신경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이런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그렇게도 부릅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편안하게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누가 막 갑자기 내 등을 치거나 안 그러면 내 막 한테 아주 쌍욕을 하거나 여러분 그럴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 말은 세로토닌 분비가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한테 갑자기 그런 공격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뭐 당장 여러분들은 뭐 화가 불끈 지속해서 되지가 않죠. 그렇게 이 공격 충동성이 쉽게 자극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상황도 아닌데도 그렇게 자극이 되면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되고 충동적으로 되고 아주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공격 충동성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게 너무 지나쳐 버리면은 오히려 사회 안녕을 파괴하는 굉장히 위험한 이런 사람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참 공격 충동성을 조절하는데 이게 이제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런 정신과적인 별명이 있는데 이게 정말 잘 되지가 않으면은 정말 신문에도 대서특필이 될 정도로 끔찍한 사건으로 번져가지고 신문을 장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조절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잘 알다시피 이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이게 이제 공격 충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로토닌 결핍 증후군의 한 단면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격 충동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제 어떻게 정말 표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전두엽에서 특히 이제 세로토닌이 잘 분비가 되면 그때 그런 상황을 조절하고 승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로토닌 드럼 클럽을 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한 230개 중학교에서 북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제 이 중학교에서도 보면은 이 참 소위 주목이라는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걔들도 방과 후에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북을 치면은 정말 온몸에 땀이 푹 젖고 또 그런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뭐 싸울 힘도 없다 그럽니다. 이 북 치면서 이 땀을 흘리고 다 배출해 버리기 때문에 맨날 주먹 때문에 경찰에 불려다니고 하던 아이들도 북을 치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순화가 됩니다. 왜? 북을 치려면은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을 치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 아이들의 공격 충동성이 잠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 NGO 운동을 하면서 때로는 내 힘에 벅찰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도 참 그 아이들이 나중에 참 훌륭하게 자라서 참 이렇게 군대 입대를 하고 정말 그 적응을 잘하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 정말 참 내가 좀 어려워도 하길 참 잘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로토닌 결핍 증후군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 모자라면은 이 공격 충동성이 조절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 이제 대담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